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 예방약과 백신은 없지만 예방법은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심장이죠. 우리 온몸을 도는 피가 들어와서 폐로 가서 깨끗하게 돼서 다시 온몸을 도는 거죠. 이 심장은 자기 두 주먹보다 약간 적습니다. 1회당 7, 80cc의 피를 내보내는데 크기는 한 400g 되는 근육, 특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5 내지 6리터의 우리 몸의 피를 12만 킬로미터나 잘 갔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맑으면 좋은데 끈적끈적하거나 이렇게 하면 흐르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당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제가 파란 부분으로 한 것은 정맥이고요. 붉은색은 동맥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에 상반신을 돌아온 피는 상대정맥으로 들어오고 하반신을 돌아온 피는 하대정맥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피들이 오심방 또 삼천판을 거쳐서 오심실로 갔다가 폐동맥으로 가게 되죠. 우리 몸의 모든 동맥에는 동맥피가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피가 흐르는데 여기만 반대예요. 폐동맥에는 정맥피가 흐르고 폐정맥에는 동맥피가 흐릅니다. 아직까지 깨끗해지지 못한 피가 폐로 가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바꾸어서 깨끗한 피가 돼서 폐정맥으로 들어오고요. 이 피가 다시 좌심방으로 왔다가 승모판을 거쳐서 좌심실로 가고 이 피가 대동맥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깨끗해지려면 심장과 폐가 튼튼하지 않으면 뇌가 깨끗해질 수 없고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80%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청경동맥 또 내외경동맥을 통해서 머리에 피를 잘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와 심장질환과 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자, 2013년에 그 유명한 란셋이라는 잡지에 치매 예방에 관한 좋은 뉴스가 났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인지기능과 노화 연구 1, 2에서 영국의 치매 환자를 1991년에 66만 4천 명으로 추정하고 20년 후인 2011년에는 88만 4천 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67만 명이에요. 유병률이 8.3%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빨칵 뒤집히면서 놀랬죠. 보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이게 낮아졌을까 보니까 금연, 고혈압 등 심혈관 요인의 개선된 관리, 그 다음에 건강 형태와 건강 제공 서비스 변화가 치매 발병을 막거나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별히 식이요법과 운동, 흡연 같은 생활 방식 변화가 치매 위험을 낮췄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채택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위한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행동의 긍정적인 변화가 치매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부정적인 생활방식 선택이 치매를 예방하기보다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제 그제죠.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고 최근에 10년간 치매 환자가 4배나 늘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18배로 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치매 왕국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유럽에서는 8.5%에서 6.3%로 줄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4배, 400배나 늘은 겁니다. 근데 경도 인지장애는 보면 뭐예요? 1800배.
1800%가 늘었습니다. 400%와 1800%로 늘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영국 의학 잡지입니다. Practical Neurology라는 데 보면 2020년 3월에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죠. 운동과 치매 예방이라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여기에는 치매 환자의 3분의 1이 신체적인 비활동, 흡연, 고혈압 같은 수정 가능한, 우리가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에 기인되고 있고, 그래서 평생 치매 예방 전략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이 인지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는 핵심 중재로 떠오른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제는 뭐냐면 예방도 되겠지만 정말 치료의 개념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고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존 레이티라는 정신과 교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 운동을 하면 머리에 스파크, 불꽃이 푹푹 일어난다 그래서 이름을 스파크라고 한 것입니다. 운동과 뇌의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이라는 책을 하나 쓴 만큼 이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운동과 뇌에 대해서요. 이 레이티 교수가 운동은 도파민 농도를 높이고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높이는데 이 두 가지가 높이는 것은 각성제를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다. 그러니까 각성제를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양을 높이고 시냅스 후 수용체를 더 많게 해주고 특별히 BDNF 뇌율의 신경 성장 인자를 정말 굉장히 많이 생성한다는 거예요. 뇌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운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른 부분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이나 뭐 근육이나 폐나 이런 데는 다 제쳐놓고도 뇌에 대해서만 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이 교수님이 한 가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Orthodox Union이라는 데 발표를 했는데요. 한 가지 작은 변화가 1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닌 19,000명의 학생들 미국 전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성적에 있어서 최고의 학생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운동을 시켰는데 2012년에 실험한 거예요. 이건 일리노이 주에 있는 그 시카고 근교에 있는 네이프빌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운동은 전부 다 승부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구를 주고 너희가 뛰면 심장박동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 전부 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0교시에 체육을 이렇게 비경쟁적인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봤어요. 그 결과를.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난 거예요. 국제 수학과학 경시대회에서 과학 부분에서 늘 1등하는 싱가포르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수학 부분에서는 6위를 차지해서 이 시험에서 미국은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 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일리노이주 네이프빌 고등학교에서는 97%가 상위권에 들었어요. 네이프빌 고등학교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탑 10 안에 드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인지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특별히 확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공부해갖고 수능 점수 조금이라도 더 올리라 그러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젊은 사람들한테만 인지력이 높아지는가? 주당 12 내지 15km를 걷는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걷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50%가 적다는 것이 2009년 노인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 여성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과 혈중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엄상용 외 2004년에 연구한 건데요. 이건 대상자가 누구냐면 치매 환자예요. 너싱홈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명을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주 2, 3회 30분에서 60분 운동을 시킨 그룹과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을 시작할 때 6개월 지나고 12개월에 측정해 보니까 실험군이 뭐예요?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인지 점수입니다. 그죠?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이 낮고 중성지방이 낮고 나쁜 지방이 낮고 좋은 지방이 높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제군은 전부 다 반대였죠. 그래서 건강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린 노인 환자한테도 역시 운동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야기 보면 스포츠 메디슨 부분에서 뭐를 많이 연구했는가 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신체 운동은 휴식 상태에 비해서 산소와 에너지 기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신체 운동은 신경 영양인자의 유리와 효소 황산화제 생성 증가로 인지와 관련된 서로 다른 뇌 구조에서 혈관을 생기게 하고 신경을 생기게 하고 시냅스가 생기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의 양과 인지 저하 위험과 신경 퇴행성 질환 발생 위험 사이에는 반비례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지력도 저하되는 율이 낮고 그 다음에 신경퇴행성 질환이요. 뭐예요? 파킨슨이나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것이 잘 안 생긴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뇌조직의 합성이 뭐예요? 해마 부피뿐만 아니라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 영역의 회백제가 백색의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치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죠. 또 2014년에는 해마라는 잡지에 저강도 매일 걷기 활동이 노인의 해마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지력 감퇴 예방이나 지원을 위한 가장 유력한 행동 중재인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죠. 운동은 해마의 부피와 관련이 있고 특히 유산소 운동과 건강 증가는 해마의 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걷기 운동을 하면 해마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치매의 취약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다 알죠. 그러니까 치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을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기존 가지고 계신 지식의 틀을 조금 바꾸셨으면 하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정말 규칙적인 운동은 어떤가? 운동은 산화질소 분비를 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BDNF,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죠. 인지력도 높이고 학습 효과도 높이고 혈관도 만들고 신생 시냅스도 만들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생기고 해마가 커지고 전두엽 기능이 올라가고 신체 활동 양과 인지력 저하 위험 및 신경퇴행성 질환이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뇌에 대한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뇌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으로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냅스에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과 해마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출처를 밝혀놨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전두 피질이 행정기능이다. 회사로 말하면 CEO죠. 그게 운동은 행정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전두엽 우쪽 또
좌측 전전두엽이 계획, 조직, 평가, 의사결정, 판단, 실패로부터 배우기, 초점 유지, 작업 기억, 인격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하면 조직과 행동 조절이 붕괴되겠죠. 이게 치매에서 이제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자, 또 한 번 이걸 가져왔는데, 요거,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 많이 공부 자꾸 하시면 생각이 좀 바뀌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해마 부분이죠. 기억을 만드는 게, 단기 기억을 만들고, 장기 기억으로 넘겨가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크게 보면 이 안에 푸른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한 거 다 모르셔도 돼요. 해마가 커지면 좋다. 그 다음에 전두엽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하려면 뭐 한다? 운동하면 정말 특효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방을 위한 거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더 나이가 젊으시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율의 신경 성장인자다. 아까 레이티 교수 말씀드렸죠. 하버드 정신과의사. 기적의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로 신경세포의 그름인 BDNF는 누구든지 나이가 젊든지 어리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 저녁이나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뭐 새벽이나 언제 좋습니다. 운동만 하면 즉각적으로 분비되는데 이 BDNF가 뭐다고요? 신경세포의 그름이라고 신경세포를 키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뇌를 정말 잘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숨차게 속보하는 겁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죠. 이때 좀 더 효과가 좋으려면 2가지 이상 가지를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하든지 뭐 100 빼기 7 우리가 그 간이 신경 상태 검사에서 많이 하는 게 7 뺍니다. 100에서 7 빼고 또 이제 93에서 다시 7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빼면서 하든지요. 그 다음에 몸을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2가지 과제 이상을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로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한 30분 이상씩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좋고요. 이거 하실 때 속보로 걷기가 힘드시면 천천히 걸으시다가 조금 빨리 걸으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자신이 있으면 천천히 걸으시다가 한 1, 2분은 약간 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헐떡헐떡 한 그 상태가 되면 심장이 좀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마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음식을 아주 잘 씹어 드시면 소화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해마가 커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다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그냥 쉽게 다 하시는 거니까 요 제일 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해 드렸는데 요대로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서 좋은 이익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